안녕하세요. 머니틀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전 재산을 걸고 로켓을 쏘아 올리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로켓이 3번이나 연속으로 폭발했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포기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 4번째 로켓마저 터지면 완벽한 파산이라는 벼랑 끝에서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끝내 성공시킨 남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인공은 단순히 세계 최고의 부자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를 혁신가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그를 사기꾼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는 인류의 미래를 화성으로 옮기겠다는 미친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 도대체 그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길래 전 세계가 그의 입 하나에 열광하고 분노하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의 50년 인생과 성공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면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거예요. 자, 그럼 인류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는 한 남자의 인생 다큐멘터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성공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태어난 1971년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봐야 합니다. 흔히들 머스크가 금수저로 태어나 쉽게 성공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가 에메랄드 광산 지분을 가졌다고 알려진 시기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일론에게 그 시절은 풍요보다는 공포와 고독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일론은 전형적인 너드였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축구를 하기보다 혼자 구석에서 백과사전을 통째로 외우는 아이였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초등학생 아이가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다 읽고 내용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고 다닌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또래 아이들에게는 재수 없는 천재로 보였겠죠. 실제로 그는 극심한 학교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한 번은 학교 계단에서 아이들에게 밀쳐져 굴러떨어진 뒤 정신을 잃을 때까지 두들겨 맞은 적도 있어요. 이때 다친 코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호흡 곤란을 겪어 수술을 받아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학교가 아니라 집이었습니다. 머스크의 아버지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이 이혼한 뒤 일론은 아버지를 선택해 함께 살았지만 그것은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고 회고합니다. 아버지는 어린 일론에게 정서적인 학대를 일삼았고 이는 일론에게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 오직 나 스스로를 증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강박적인 생존 본능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일론의 유일한 탈출구는 컴퓨터와 SF 소설이었습니다. 12살 때 그는 독학으로 코딩을 배워 블래스타라는 우주 게임을 만들었고 이것을 잡지 회사에 $500를 받고 팔았습니다. 이게 일론 머스크의 인생 첫 비즈니스였죠. 이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가 컴퓨터와 SF가 아닌 현실에서도 통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더 넓은 세상, 특히 기술의 성지인 미국으로 가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너는 절대 미국에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저주에 가까운 폭언을 퍼부었죠. 결국 17살의 일론은 단돈 몇백 달러와 가방 하나만 들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캐나다로 떠납니다. 어머니의 나라였던 캐나다를 경유해 미국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우회 전략이었던 셈이죠. 캐나다에서 고학하며 펜실베니아 대학교로 편입한 일론 머스크. 그는 물리학과 경제학을 전공하며 인류의 미래를 바꿀 3가지 영역을 점찍습니다. 바로 인터넷, 재생에너지, 그리고 우주였습니다. 1995년 스탠퍼드 박사 과정에 합격했지만 그는 입학 이틀 만에 자퇴서를 던집니다. 왜냐고요? 밖에서는 닷컴 열풍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거든요. 머스크는 동생 킴발과 함께 zip2라는 회사를 차립니다. 지금으로 치면 구글 지도와 옐로우 페이지를 결합한 서비스였죠. 당시 상황은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사무실 임대료가 없어서 24시간 운영되는 창고 같은 곳에서 먹고 자며 코딩만 하고 샤워는 근처 YMCA 체육관에서 해결했고요. 낮에는 영업을 하고 밤에는 밤새도록 코딩을 합니다. 직원들이 출근하면 일론은 키보드 위에서 침을 흘리며 자다가 깨어나 다시 코딩을 시작하곤 했죠. 결국 이 근성은 빛을 발합니다. 1999년 컴팩이 zip2를 3억 700만 달러에 인수합니다. 28살의 청년 일론 머스크는 이 거래로 단숨에 $2200만,
한화로 약 280억을 손에 쥐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돈으로 평생 놀고 먹었겠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달랐습니다. 그는 세금으로 나갈 돈을 제외한 거의 전 재산을 털어 다음 사업에 투자합니다. 그게 바로 온라인 은행 X.com이었습니다. 1999년에 온라인으로 돈을 송금한다는 건 미친 짓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내 돈이 공중으로 사라지면 어떡해? 라는 공포가 지배하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머스크는 제1원칙 사고를 적용합니다. 금융은 결국 데이터의 이동일 뿐이다. 보안만 해결되면 종이 수표보다 훨씬 빠르고 안전하다는 원칙 말이죠. 이때 머스크는 천재적인 마케팅 기법을 도입합니다. 신규 가입자에게 $20를 주고 친구를 초대하면 $10를 더 주는 바이럴 마케팅의 시초를 만든 거죠.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경쟁사였던 피터 틸의 컴피니티와 합병하며 그 유명한 페이팔이 탄생합니다. 하지만 페이팔의 성공 뒤에는 일론 머스크 인생에 큰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머스크가 일에 지쳐 생애 첫 휴가를 떠났을 때 사건이 터집니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이사회가 반란을 일으켜 그를 CEO직에서 해임해버린 겁니다. 휴가지에서 돌아온 일론 머스크는 비행기가 착륙하고 내리자마자 당신은 해고야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결국 2002년 이베이가 페이팔을 $15억 인수합니다. 머스크는 이 거래로 1억 8천만 달러, 한화로 약 2,300억을 받게 되죠. 자금 확보를 마지막으로 이제 그는 진짜 미친 짓을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팩트를 말해보자면 일론 머스크는 페이팔 매각 직후 그 돈을 안전한 채권이나 부동산에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꿈을 실행하기 위해 계속 도전하고 준비했던 거죠. 그는 곧바로 화성에 갈 로켓을 사겠다며 러시아로 날아갔습니다. 머스크가 로켓을 사러 러시아에 갔을 때 러시아 장군들은 그를 풋내기 취급하며 비웃었습니다. 로켓 한 기당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불렀고 머스크가 협상을 시도하자 돈 없으면 돌아가라며 대놓고 무시했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동료들은 낙담해 있었지만 머스크는 노트북을 펴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로켓을 만드는 원재료인 알루미늄, 티타늄, 구리 가격을 계산해보니 로켓 판매가의 3%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아낸 거죠.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들면 되는 거 아냐? 이것이 바로 스페이스X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성품을 사는 대신 원재료부터 직접 조립하는 수직 계열화의 개념이 여기서 탄생한 거죠. 2002년 페이팔을 팔고 손에 쥔 돈을 머스크는 정확히 세 등분합니다. 1억 달러는 스페이스X에, 7천만 달러는 테슬라에, 그리고 1,000만 달러는 솔라시티에 투자하죠. 자신이 쓸 돈은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 그 비웃음은 현실이 되는 듯 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로켓 팔컨 1호는 1차, 2차, 3차 발사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수년간의 노력이 태평양 앞바다의 고철 덩어리가 된 순간이었죠. 이때 일론 머스크가 직원들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요. 자, 다음 발사를 준비합시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같은 시기 테슬라도 지옥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첫 전기차 로드스터의 생산 비용이 예상보다 2배 이상 치솟았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전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습니다. 머스크는 당시 아내와의 이혼 소송까지 겹치며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베개 위에 눈물이 젖어 있었다. 나는 매일 유리 조각을 씹으며 심연을 들여다보는 기분이었다고 회고할 정도였죠. 2008년 9월 28일 운명의 4차 발사가 시작됩니다. 결과는 궤도 진입 성공이었습니다. 민간 기업 최초의 액체 연료, 로켓 성공이었죠. 하지만 테슬라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의 자금이 바닥나기까지 딱 1시간이 남아있던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머스크는 마지막 도박을 합니다. 자신의 남은 개인 자산을 탈탈 털어넣고 기존 투자자들을 설득하죠. 그리고 마감 시한을 불과 몇 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투자금이 입금됩니다. 같은 시기 나사로부터 16억 달러 규모의 계약 승인 전화가 걸려옵니다. 머스크는 전화기 붙잡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머스크는 주 100시간 노동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테슬라 모델 3 생산 위기 때 공장 바닥에서 잠을 자며 라인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사령관이 전장에 없는데 병사가 싸우겠느냐는 논리였죠. 그는 독재자일지언정 방관자는 아니었습니다.
스페이스X가 대단한 이유는 로켓을 재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로켓은 일회용이었지만 머스크는 이걸 수직으로 다시 세워서 착륙시켰습니다. 1000억 정도 하던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줄여버린 겁니다. 이제 우주는 비즈니스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당시 모든 전문가가 전기차가 안 되는 이유로 비싼 배터리 가격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제1원칙 사고로 접근했습니다. 배터리 원재료 값을 계산해보니 시장가보다 훨씬 저렴했죠. 우리가 직접 만들면 되잖아. 이 생각이 기가팩토리의 탄생 배경입니다. 또한 테슬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직접 만듭니다. 2021년 반도체 수급난 때 테슬라는 단 2주 만에 소프트웨어를 수정해서 다른 반도체를 쓸 수 있도록 코드를 갈아 엎었습니다. 테슬라는 광고비로 단 1원도 쓰지 않습니다. 대신 머스크는 자신의 X 계정으로 이슈를 만듭니다. 로켓에 테슬라 차를 실어 보내는 등의 쇼맨십은 수조 원 가치의 광고 효과를 냈고 그 비용은 기술 개발에 재투자되었습니다. 이제 머스크는 뉴럴링크를 통해 인간의 뇌에 칩을 심으려 합니다. AI의 발전 속도가 인간보다 빠르니 우리 스스로가 AI와 소통할 수 있는 대역폭을 넓혀야 한다는 논리죠. 실제로 사지 마비 환자가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XAI를 설립해 진실을 말하는 AI 그룹을 만들고 있습니다. AI가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사업의 최종 목적지는 화성입니다. 머스크는 인류가 지구라는 하나의 바구니에만 담겨 있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2050년까지 화성에 100만 명이 사는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스타링크 위성 서비스도 화성 통신망을 위한 예행 연습 중 하나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일론 머스크에게 배워야 할 점은 3가지입니다. 첫째, 본질에서 시작하는 제1원칙 사고. 둘째, 대체 불가능한 생태계 구축. 셋째, 실패를 성장의 연료로 삼는 강철 멘탈입니다. 로켓이 3번 터졌을 때가 포기할 때가 아니라 4번째 발사를 위해 가장 많이 배운 시기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 머니트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화성을 향해 멈추지 말고 나아가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